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도 온종일 하늘에 구름이 가득한 가운데 경북 동해안의 한낮 기온 30도 아래에 머물면서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동해상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 목요일부터 금요일에는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폭염 수준의 더위가 없죠. 우리나라 상층에 아직 찬 공기가 머물러 있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오늘도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한낮 기온 30도 아래에 머물겠고요. 이 울릉도와 독도도 25도 선을 넘지 않으면서 어제와 비슷하거나 다소 낮겠습니다. 이 동해상으로는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주도 남쪽 해상에 머물고 있는 장마전선은 목요일 새벽부터 우리 지역에 영향을 주겠고요. 이 금요일까지 이어지다가 주말에는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4도, 영덕 27도, 포항 25도, 경주가 28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대체로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23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주 중반까지는 큰 더위가 없겠고요. 이 주말부터는 다시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혼자 설비 점검에 나섰다 숨진 직원을 부검했더니 온몸에서 다발성 골절이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혼자 작업을 하다 숨지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김용균법에서 누락된 2인 1조 의무화 조항을 되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는 정년 퇴직을 2개월 앞둔 60대 직원이 혼자 현장 점검을 나갔다가 다쳐 사망했습니다. 부검 결과는 다발성 손상, 목과 가슴다리 등 온몸의 뼈가 부서져 숨진 겁니다. 컨베이어 벨트 같은 대형 설비에 몸이 끼어 추락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2월 산재 은폐 의혹을 낳았던 포항제철소 사망 사고 역시 혼자 작업하던 50대 직원이 인턴 직원이 작동한 크레인에 끼어 장기 파열로 숨졌습니다. 지난 연말에도 혼자 작업을 하다 몸이 기계에 껴 중상을 입는 사고가 잇따르는 등 포항제철소에서 최근 8개월간 발생한 주요 산재 4건 모두 과거 2인 1조로 했던 일을 한 명이 하면서 일어났습니다. 6명이 작업해야 될 장소에 3명이 작업하니까 인원이 분산되다 보니까 혼자 들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되었던 거죠. 포스코 노조는 과거 표준 작업소에는 적정 인력이 명시돼 2인 1조 근무가 가능했지만 10여 년 전부터 이 규정이 사라지면서 위험한 일도 혼자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제철소에는 수많은 컨베이어 벨트와 대형 설비 등이 복잡하게 설치돼 있어 현장 인력 감축이 중대 재해 사고로 직결되고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바쁩니다. 이 라인도 많고 슈트가 많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돌고 와서 정해진 코스를 다 돌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급하죠. 서둘게 되고 빨리 뭐 걸어갈 것도 뛰어가야 되고. 노동단체들은 김용균법에서 2인 1조 의무화 조항이 누락되면서 산업 현장에서 안타까운 죽음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이제 위험 요소가 있는 작업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2인 1조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꼭 필요한 사항이라. 포스코 측은 기기 자동화 등으로 설비 점검을 혼자 하는 게 가능해졌고 문제가 발견되면 추가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며 1인 작업에 따른 이딴 죽음에 대해선 깊은 책임을 느낀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포항제철소에서는 어제 오후 3시 12분쯤 코크스 보관시설을 청소하던 30대 협력업체 직원이 10m 아래로 떨어져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정의당 경북도당 위원장에 박창호 현 위원장이 선출됐습니다. 정의당 경북도당에 따르면 정의당 5기 당직 선거 결과 박창호 현 위원장이 투표에서 유권자 654명 가운데 52.6%인 334표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박 위원장은 2016년 총선 때 포항 북에 출마했고 지난해 경북도지사 후보로도 출마했는데 총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위한 포럼에 이어 도시 재건 방법을 모색하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도시재생 전문가들은 도시 재건의 필요성과 해외 성공 사례, 특별법을 통한 도시재건 방안 등 포항시가 추진해야 할 방안들을 소개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조연설에 나선 가천대 이창수 교수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여겨왔기 때문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진 대책이 미진하다며 이번 기회에 포항시가 도시 부흥의 모델이 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제 관련된 법령에서는 아무것도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국가의 책무, 지자체의 책무라고만 돼 있고 아무런 지원은 없고. 포항에 살면서 재산 피해를 입은 한동대 김경대 교수는 지진 이전보다 인구는 1%, 관광객은 76% 감소했고 토지와 주택 가격 하락은 포항의 GRDP와 맞먹는 구조, 간접 피해까지 감안하면 13조 7천억 원의 피해가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피해가 집중된 흥에는 커뮤니티가 손상되지 않도록 최대한 이전 상태 그대로 재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커뮤니티에 대한 그동안 만들어져 왔던 여러 가지 이제 커뮤니티의 여러 가지 이 스토리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외 도시 재건 성공 사례를 발표한 조정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센터장은 일본은 중앙정부가 빠른 부흥을 주도했다며 우리도 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포항 지진 608일째, 인재로 밝혀진 지 118일째, 지진 이전보다 인구가 늘고 산업 발전으로 새로운 도시 재건의 전기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진을 바라보는 온도차 극복이 관건입니다. 굳이 멀리 서울까지 와서 이렇게 포럼을 개최하게 된 심정을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를 포함한 정치권에서 정말 많이 헤아려 주시기를. 서울에서 포럼 2차례, 상경 집회와 1인 시위까지 이어가고 있지만 정부는 무관심하고 정치권은 당리당략에 몰두하면서 포항 지진은 점차 잊혀져가는 분위기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주시의회는 어제부터 오는 19일까지 5일 동안 제243회 임시회를 개최합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의회는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개정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음식물 자원화 시설 민간 위탁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을 처리하고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한편 의회는 오늘 한국원자력연구원 핵종 분석 오류에 대한 재발 방지와 후속 대책에 대해 전체 의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포항의 한 수입차 딜러가 고객에게 받은 차값을 갖고 잠적했다는 보도 해드렸는데요. 경찰이 딜러를 잡고 보니 고객 계약금 대부분을 사이버 도박과 가상통화 투자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1억 원 상당의 수입차를 구입한 김모 씨. BMW 매장 안에서 계약서를 작성한 뒤 딜러가 안내한 대로 현금 9천만 원은 딜러 개인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BMW 파이낸셜에 입금했습니다. 김 씨는 차값을 모두 냈다고 알고 있었지만 딜러는 9천만 원은 개인이 챙긴 뒤 몰래 활부 계약서를 작성해 1,000만 원은 3개월치 활부금과 이자로 입금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억 대출이 실행이 돼서 아버지는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버지 명의로 자기가 자필서를 하고 아버지 전화번호를 이제 다른 번호로 등록을 해서 포항 북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BMW 포항 딜러사 직원 39살 양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양 씨는 차값을 개인 통장으로 받은 뒤 자사 파이낸셜 활부로 돌리는 수법으로 고객 돈을 챙기고 피해금 대부분을 사이버 도박과 가상화폐 투자 등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해서 이제 돌려받기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런 부분이 많아져서 비트코인이나 사이버 도박에 손을 댔다는 그런 취지인 거죠.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만 14명, 피해액은 7억 원에 이르며 실제 피해자는 더 있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MW 딜러사는 이 직원을 배임과 횡령으로 고소할 계획이며 고객들에게 대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경주시는 어제 황성공원 내 복합놀이 시설을 개장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복합놀이 시설에는 물놀이 시설과 탈의실, 휴게 쉼터 등 편의 시설이 설치됐고 여름철에는 물놀이장으로 봄, 가을에는 어린이 놀이터로 운영됩니다.
물놀이장 개장 기간은 다음 달 25일까지며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올해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에게 돈을 준 혐의가 있는 기초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지방의회를 둘러싼 추태가 도를 넘었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달서구 의회 임시회가 열린 본회의장에 김화덕 의원만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 의장 선거에 출마한 김 의원은 동료 의원에게 현금 1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의원은 돈을 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단지 고마움의 표시였다고 주장합니다. 돈을 준 김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때 자기를 도와준 것에 대한 사례였다고 말하고 있고, 돈을 받은 의원은 지방선거 직후 치러진 달서구 의회 의장 선거를 도와달라는 의도였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선거 때 돈을 줬는 거예요. 한 3차례. 마지막 그 돈이 조금 준 시기가 의정 등록하고 나서 줘놓으니까 그렇게 날 몰아가지고. 돈을 받은 의원 A씨는 김 의원이 자기에게 죄를 덮어 씌우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며 억울해합니다. 내가 놀라켜서 줬다 이기라. 사람 모다 놓고 막상 집에 앉아갖고 사람 모다 놔놓고 선거 때 도와줬다고 놀라켰다. 그럼 말이 됩니까? 저도 의원 하는데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최근 김화덕 의원에게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동료 의원 A씨에게 건넨 돈 100만 원을 의장 선거를 위한 뇌물로 받습니다. A씨는 돈을 받아서 다시 돌려준 점을 고려해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기초의회 의장 선거에도 엄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금권 선거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어제 오후 2시 50분쯤 울진군 금강송면 하원리 국도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70살 지모 씨가 무너진 콘크리트에 끼어 숨졌습니다. 지 씨는 하원 2터널 건축관리동 공사 현장에서 벽면 미장 작업을 하다 벽면에 설치된 콘크리트 처마가 무너지면서 벽면과 처마 사이에 끼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공사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경상북도 토속어류 산업화센터는 5에서 7cm짜리 토종 미꾸리 13만 마리를 포항과 울릉 등 3개 시군에 분양해 친환경 생태양식 시범단지 11곳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미꾸리를 활용한 친환경 생태양식은 해충 구제에 도움이 되는 데다 배설물은 천연 비료로 활용돼 식물이 자라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편 국산 미꾸리는 산지 도매가 기준 킬로그램당 2만 원에서 2만 5천 원에 팔리고 있으며 중국산 수입 미꾸라지는 킬로그램당 9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김천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건설관리공사가 이상한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직원 20% 넘게 재택근무를 보냈는데 노동조합은 징계성 코드 인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건설관리공사 여직원 A씨는 출산 휴가에서 복귀한 지 나흘째 되던 날 인사팀장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조직 개편에 따라 맡을 업무가 없으니 내일부터 재택근무를 하라는 통보였습니다. 경기도에 살던 어머니가 육아를 도우려고 직장까지 그만두고 온 상황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70, 80 정도가 줄어드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고정 수익이 있었는데 나가는 거니까 좀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재택이나 육아휴직 같은 건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어머니까지 내려오신 거였는데. 건설관리공사 기술직들은 현장에서 다음 현장으로 옮겨가는 공백 기간에 월급 75%만 받고 재택근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재택근무는 행정직에서 많이 늘었습니다. 행정직 20명 가운데 7명과 노조 운영위원과 회계감사에게도 재택근무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노동조합은 눈밖에 난 사람을 솎아내려는 징계성 인사라고 주장합니다. 본인이 납득을 하고 재택을 간 경우가 아니고 단지 뭐냐 그러면은 당신하고의 어떤 그 근무 코드가 안 맞는다. 그러니까 일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재택을 다 가셨어요.
노동조합은 재택근무 발령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 고소 고발하는 한편 사장 직무대리의 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했습니다. 현재 재택근무 직원은 80명으로 전체 직원 5 가운데 1명꼴입니다. 사측은 출산 휴가자의 승낙을 받아 재택근무를 보냈고 경영난이 심각한 회사에 체질 개선을 위해 무더기 재택근무가 불가피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 비용의 효과는 미미하지만 기강을 확립하고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 또 현장에서 지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회의 상황이 좀 많이 있거든요. 한국건설관리공사는 지난해 채용 비리, 셀프 승진 인사, 방만한 경영 등으로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통합이 추진될 예정이어서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경북에서도 내년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지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경상북도는 포항과 구미, 김천 등 인구 15만이 넘는 5개 지역에 올 연말까지 단속 카메라 46대를 설치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전체 등록 차량의 16.5%인 23만 6천여 대에 달하고 이 가운데 포항이 3만 8천여 대로 가장 많습니다. 경주와 경기도 오산 등 5개 지역 작가들이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도시 오감이라는 주제로 지역 교류전을 열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지역별로 2~3명씩 모두 12명의 작가가 참여해 도시의 특성이 깃든 다채로운 감각의 작품 50여 점을 다음 달 28일까지 선보입니다. 지난 6월 익산에서 시작한 전시는 경주와 오산, 천안을 거쳐 오는 12월 춘천에서 막을 내리는데 예술적 교류를 통해 화합과 소통을 이루자는 취지에서 기획됐습니다. 주로 심야나 새벽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미화원들은 사고 위험으로 늘 불안했는데요. 안전사고 예방과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부가 개발한 한국형 청소차가 경북에서 첫 선을 보였습니다. 성나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생활쓰레기 집화장에 청소 차량이 도착합니다. 운전석 뒤 자동문이 열리자 미화원들이 내려 생활쓰레기를 담은 뒤 다시 차량에 오릅니다. 청소차 뒤편 발판에 실려 아슬아슬하게 이동하던 미화원들이 운전석 뒤에 설치된 탑승칸에 타고 안심하고 이동합니다. 차고 내리는데 다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안전성 확보가 되었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운전자가 차량 뒤를 모두 볼 수 있도록 영상 장치도 설치됐습니다. 사고가 자주 발생하던 덮개는 작업자가 직접 안전 스위치를 작동하도록 했고 운전자와 작업자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스피커도 달렸습니다. 지난해 환경부에서 개발해 보급한 한국형 청소차입니다. 경북과 대구에선 처음으로 영양군이 이달 한 대를 도입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의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고자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청소 차량을 교체해서 효율적인 환경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보급 초기여서 작업 효율성 등을 더 지켜봐야 하지만 작업 안정성이 확보된 만큼 앞으로 낡은 청소 차량을 한국형 청소차로 교체하는 시구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성락입니다. 지난 14일 오후 5시 20분쯤 영덕군 대탄리 방파제에서 상어가 죽은 채 발견돼 어업인과 피서객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상어는 죽은 지 오래돼 머리와 몸통 일부만 남은 상태로 울진해양경찰서는 정확한 종류를 알기 위해 국립수산과학원 등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폭염 수준의 더위가 없죠. 우리나라 상층에 아직 찬 공기가 머물러 있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오늘도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한낮 기온 30도 아래에 머물겠고요. 이 울릉도와 독도도 25도 선을 넘지 않으면서 어제와 비슷하거나 다소 낮겠습니다. 이 동해상으로는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주도 남쪽 해상에 머물고 있는 장마전선은 목요일 새벽부터 우리 지역에 영향을 주겠고요. 이 금요일까지 이어지다가 주말에는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4도, 영덕 27도, 포항 25도, 경주가 28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대체로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23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주 중반까지는 큰 더위가 없겠고요. 이 주말부터는 다시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